지금 당장 자기 전 무심코 들이키는 그 물 한 잔을 멈추십시오. 건강을 위한다며 마신 그 물이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심장을 조여오는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어다 내일 아침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70대 어르신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며 자기 전까지 물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4번씩 화장실 가느라 깨더니 결국 심각한 기억력 감퇴와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밤새 쉬지 못한 뇌와 방광이 비명을 지른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여러분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는 그 순간에도 뇌의 독소 청소는 중단되고 치매 유발 물질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공개합니다. 22년 차 수면 전문의가 가족에게만 몰래 처방하는 수면제 없이 8시간 통잠을 자게 만드는 기적의 한 스푼과 7가지 황금 루틴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명보험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긋지긋한 불면과 야간요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수면과 뇌,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사셨습니다. 늙으면 당연히 밤눈이 밝아지고 새벽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저 나이 탓이니 그러니 하세요. 혹은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그렇습니다. 라며 약만 한 보따리 처방해 주지 않던가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드려고 합니다. 야간요와 불면증은 결코 나이가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밤 9시 이후의 시간을 잘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생체 기계입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충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은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강력한 잠금 장치가 작동하여 소변 생성을 억제하고 방광을 잠재웁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물을 마시고 자도 이 호르몬이 콸콸 나와서 아침까지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노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줄어든 호르몬마저도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드는 여러분의 저녁 습관입니다.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물을 들이붓고 뇌가 꺼져야 할 시간에 TV 불빛으로 뇌를 고문하고 방광이 이완되어야 할 시간에 카페인으로 채찍질을 해대니 몸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밤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밤 11시에 화장실 가고 새벽 2시에 또 가고 4시에 또 깨는 그 지옥 같은 사이클은 여러분의 방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90분 동안 신장에게 야근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서서 활동하면서 중력에 의해 다리로 쏠렸던 수분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시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몰려옵니다. 이때 신장은 이미 지쳐있는데 저녁에 마신 물까지 더해지니 감당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간요의 진짜 정체입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야간요가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순간 교감 신경이 확 튀어오르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밤새 쉬어야 할 심장이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간요는 침시의 암살자입니다. 또한 한 번 깨진 수면 리듬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뇌는 잠든 후 90분 주기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며 뇌 청소를 하는데 중간에 깨버리면 이 청소차가 멈춰버립니다.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밤에 소변 한 번 보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하지 않습니까?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라는 무시무시한 병들이 그 새벽 화장실 문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망가진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루틴을 지키고 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잤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방광 용적이 늘어나지는 않아도 소변을 만드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뇌세포가 다시 태어나지는 않아도 남아있는 뇌세포가 멜라토닌을 뿜어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7가지 황금 루틴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22년간 수면, 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며 데이터로 검증된 확실한 의학적 솔루션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강제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된 낮과 밤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뇌와 장기들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90분의 마법을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제야 쉴 수 있구나라고 안도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밤도 또 깰까? 화장실 들락거릴까? 잠자리에 드는 게 공포스러우십니까? 이제 그 공포를 끝내드리겠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가 잠을 원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야간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밤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꿀잠을 되찾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10분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황금 수면 루틴이 단순히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의학적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깊은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따라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다면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장기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루틴인 저녁 6시 이후 수분 금지령이 왜 신장을 살리는 길인지 신장 내과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은 주먹만한 크기지만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의 농축 능력이 좋아서 밤에는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물을 꽉 잡아두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마신 물이 곧바로 소변이 되어 방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낮 동안 서서 활동하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종아리에 쏠려 있다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상체로 이동해 신장으로 몰려옵니다. 이것을 체액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6시 이후에 물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시는 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낮 동안 하체에 쌓인 수분이 밤사이 신장을 통해 배출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자는 동안 신장은 비로소 과부하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방광은 텅 빈 상태로 8시간의 긴 잠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루틴인 저녁 식사 후 카페인과
당분 차단이 뇌의 흥분을 어떻게 가라앉히는지 신경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잘만 잔다고 호언장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의 뇌는 수면 중에도 쉴 새 없이 깨어있는 각성 파동을 보입니다. 카페인에 반감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길어집니다. 낮 1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도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수면 압력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녁에 먹는 당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 무심코 먹는 과일이나 믹스커피 한 잔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그 반동으로 수면 중에 저혈당 상태가 찾아옵니다. 뇌는 이를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며 잠을 깨워버립니다. 새벽 3시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이유가 바로 이 저녁 당분 때문입니다. 저녁의 절제는 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 루틴인 밤 9시부터 조명을 낮추는 것이 멜라토닌 공장을 어떻게 가동시키는지 내분비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아주 부끄러움이 많아서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특히 형광등이나 LED 조명의 밝은 빛은 태양빛과 유사하여 뇌의 식욕차 상액을 자극합니다. 뇌는 지금이 대낮이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합니다. 밤 9시는 생체 시계상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조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색온도가 낮은 붉은색 계열의 간접 조명을 사용하면 뇌는 이제 밤이 깊었구나라고 인식하고 손과 체에서 멜라토닌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흐름을 타야만 수면제 없이도 스르르 잠들 수 있습니다. 집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수면 신호입니다. 네 번째 루틴인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끄기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뇌를 흥분시키는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자극적인 뉴스 짧은 동영상 드라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 그 순간 우리 뇌는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를 거부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것은 뇌를 전력 질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멈출 수 없듯이 흥분한 뇌는 침대에 누워도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라디오나 종이책을 보며 뇌의 속도를 서서히 늦춰줘야 합니다. 이 디지털 디톡스 시간이야말로 뇌가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필수적인 냉각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루틴인 조격이 심부 체온을 조절하는 여력학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듭니다. 정확히는 뇌와 장기의 온도인 심부 체온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전신 샤워를 하면 오히려 심부 체온이 올라가 교감 신경이 항진됩니다. 반면에 조격은 다릅니다. 발은 우리 몸의 라디에이터와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때 몸속 깊은 곳에 있던 뜨거운 혈액이 발 쪽으로 내려와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조격을 마치고 발이 식으면서 심부 체온이 뚝 떨어지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타이밍이 수면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90분 전이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90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춰 침대에 누우면 마치 마취된 듯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루틴인 이완 스트레칭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생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긴장 모드인 교감 신경이 우세합니다. 잠을 자려면 이완 모드인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야 합니다. 굳어있는 목과 어깨, 근육은 뇌에게 지금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 속의 긴장 수용체를 자극하여 뇌에게 이제 안전하니 힘을 빼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깊은 심호흡을 동반한 스트레칭은 횡격막을 움직여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기관이 편안해집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아기처럼 몸을 늘리고 비트는 부드러운 동작들이야말로 뇌를 가장 편안하게 달래주는 자장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루틴인 소금, 꿀물의 기적적인 효능을 생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맹물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마시면 곧바로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됩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한 소금물은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속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즉, 소금물을 마시면 물이 방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촉촉하게 적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시는 링거입니다. 소금의 미네랄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꿀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밤새 뇌는 쉬지 않고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잠을 깨웁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의 에너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 두는 것입니다. 덕분에 뇌는 밤새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청소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의 수분 유지 능력과 꿀의 에너지 공급 능력이 만나면 야간류는 사라지고 수면의 질은 극대화되는 완벽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루틴은 하나하나가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조절해 신장을 쉬게 하고, 빛과 자극을 차단해 뇌를 진정시키며, 체온을 조절해 수면 스위치를 켜고, 마지막으로 소금 꿀물로 뇌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완벽한 사이클을 오늘 밤 여러분의 몸에 선물해 주십시오. 3일만 지속해도 몸이 기억하고 일주일이면 뇌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이 황금 루틴으로 30년 불면증을 탈출한 76세 박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예민한 성격 탓에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못 주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새벽 2시 4시면 어김없이 깨어 화장실 갔고, 아침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약도 더 이상 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7가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안 보니 심심해서 죽겠다고 하셨고, 6시 이후에 물을 참는 것도 고역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9시에 조명을 낮추고 족욕을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주차 아침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확 피셨더군요.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박 어르신은 이제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매일 밤 소금 꿀물을 마시며 꿀잠을 주무십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웃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망가진 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잘못 잤더라도 오늘 밤부터 바꾸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나 위험한 약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만 치워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선언하십시오. 나는 9시 이후 불을 끄겠다. 나는 소금 꿀물을 마시고 푹 자겠다. 당신의 작은 결심이 10년 뒤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개운함, 그 축복을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천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는데 꿀물을 마셔도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꿀의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시거나 혈당 지수가 낮은 아카시아 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금물만 드셔도 미네랄 보충 효과는 충분하니 정 걱정되시면 꿀을 빼고 따뜻한 소금물만 드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온도와 미네랄입니다. 두 번째로 족욕 대신 샤워는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샤워도 청결을 위해 좋지만 수면을 위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샤워를 하면 심부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막 끝낸 것처럼 심장이 뛰고 열이 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하거나 하체만 따뜻하게 하는 족욕이 체온을 떨어뜨려 수면을 유도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 꿀물을 마시면 야간뇨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컵 200ml 정도의 양은 30분 전에 마시면 대부분 세포로 흡수되어 밤새 방광에 소변으로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의 나트륨이 수분을 혈관 속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여 소변이 잦은 분들에게는 항이뇨 효과를 줍니다. 맹물은 마시면 바로 신장을 거쳐 방광으로 가지만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해서 몸이 물을 흡수하고 보유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왜 이 루틴이 의학적으로 그토록 강력한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빛과 체온에 따라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저녁 9시부터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끄는 행위는 뇌에게 밤이 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공장을 가동하게 합니다. 여기에 족욕으로 체온을 살짝 떨어뜨리고 소금 꿀물로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면 뇌는 완벽한 수면 모드로 진입합니다. 약으로 뇌를 기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 스스로 잠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작용 없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물컵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황금 수면 루틴을 여러분의 저녁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딱 3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는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밤새 뒤척이며 고통받는 여러분께 확실한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리고 인생을 구하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황금 수면 루틴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치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